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문건입니다.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난 소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태평염전에서 이동제한과 신분증 압류, 협박, 사기, 폭행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입금지 조치된 나라는 중국과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인데 여기에 한국까지 추가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제 노동으로 그 소금을 생산하고 수출한 그런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기업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태평염전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SBS에 자신들의 비참한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루마지. 바닷물 퍼다가 사람 주위에 안 묻었길래 기회다 하면서 내가 나왔지. 산으로 막 튀지. 염전 임차인은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염전에서 난 소금을 팔아 돈을 번 기업 태평염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을 착취해 만든 소금으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의 태평염전과 이를 사용하는 식품 대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태평염전 측은 문제를 일으킨 임차인을 내보낸 뒤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범들이 장애인들을 염전과 어선, 양식장과 농장에 일하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가 지난해 보도한 신안염전에서 착취당하다 탈출한 지적장애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뭐 하루에 뭐 2시간도 자고 뭐 1시간도 자고 뭐 사람이 견뎌서 가서 이제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루마지. 소금사 그런 걸로 때리고 막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그러겠죠. 직접 주민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봐라. 직업 소개소가 주 통로였습니다. 지하철 속에 지하에서 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고발 보도 후 전라남도는 염전 근로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염전 노동자 중 장애의심 비율이 39%, 전체 평균의 8배입니다. 학력은 초졸 이하 53%, 중졸 이하 66%로 취약한데 하루 평균 14시간 반, 주 6.5일 근무에 주 94시간 일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의 60%가 안 되는 평균 212만 원을 받았습니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이는 단 한 명도 없고 상당수가 4대 보험이나 연차 휴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 경험률이 20%나 됐지만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는 1%대였습니다. 통장 갈취와 폭행, 성범죄 등 인권 침해 경험률도 21%에 달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염전근로 실태 조사해놓고 결과를 덮어둔 건 인신매매 근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경제범죄로 손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처벌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인신매매 2등급 국가 오명을 벗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착취당했던 박영문 씨. 뭐 하루에 뭐 2시간도 자고 뭐 1시간도 자고 뭐 이렇게는 뭐 사람이 견뎌서 가서 이제.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이른바 염전노예 피해자입니다.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루마지. 업주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 감금, 착취 행위도 이제는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꼭 사고 팔지 않아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면 인신매매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등에 배포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인신매매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성매매, 알선죄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인신매매로 처벌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인신매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처벌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2등급에 기록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은 빠지고 피해자 보호법 중심으로 제정됐다며 앞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의 염전을 빠져나온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 뭐 하루에 뭐 2시간도 자고 뭐 1시간도 자고 뭐 이렇게는 뭐 사람은 전도서 가서 이제 바닷물 퍼다가 사람 주위에 안 묻었길래 기회다 하면서 내가 나왔지. 산으로 막 튀지. 박 씨는 임금체불 진정도 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박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 씨가 염전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고 염전 운영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낸 취하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 씨가 지적 장애인인지 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며 해당 문자를 보내라고 권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추가로 진정을 냈습니다. 박 씨가 7년간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불과 400만 원. 재조사 결과 체불임금은 8,700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청은 염전 운영자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임금을 미지급해 처벌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충분한 조력 없이 박 씨의 진정을 취하해 권리구제를 지연시킨 건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염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지침조차 노동청에 없다는 것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노동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는 이어 노동청에 장애인 조사 지침을 만들고 염전 노동자 권리 구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